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박근혜 정부 하는 일 워낙 없다 보니까 한중 FTA 체결됐다고 요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타결로 우리 경제 영토가 세계 세 번째 규모로 커졌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또 경제 성장률이 5년 후에 1.25% 정도 높여놓을 것이다. 이렇게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근데 황당한 건요, 언론에 보도된 한중 FTA 협상 타결 내용을 보면은 알맹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협상단은 보물을 찾았다고 중국에서 수레를 끌고 왔는데 막상 수레를 열고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대중국 수출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지금도 국제협정인 정보기술협정에 따라서 관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중 FTA 협상을 했다 손 치더라도 대중국 수출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전자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자동차는 지금 중국 수출이 한 4.8% 정도 됩니다. 수입 관세율이 한 8%, 또 하여튼 8에서 25%인가요?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게 만약 없어진다면은 자동차 업계 조금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요. 자동차 한중 FTA에서 예외로 빠졌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한중 FTA 체결로 경제 영토가 넓혀졌다는 등 경제 성장률이 5년 후에는 1.25%까지 높여놓을 거라는 등 이런 식의 말하자면은 홍보는 10년 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토대로 하는 건데요. 10년 전에 만든 자료를 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가 얼마나 숨가쁘게 바뀌고 있는데 지금 그따위 홍보 늘어놓을 때입니까? 한심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중 FTA 타결했다는 얘기 듣고 지금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중국의 가격 경쟁력 아주 가공할 정도입니다. 중국이요, 지난 10년간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1%대에서 10%대로 뛰어올랐습니다.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술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 경쟁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술도 이제 우리나라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그게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지면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경제 규모라기보다는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국가와의 FTA는 항상 선진국 쪽에 위치한 쪽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열어야 된다면 열어야 되겠지만은 과연 거기에 걸맞는 배려를 하고 있는 정권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을 보면요, 하나만 더 오프닝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전 송전탑 건설 현장 추악한 비리, 경찰청이 발표한 경북 청도군 송전탑 반대 주민 돈봉투 사건 수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전탑 현장에서 돈을 주고받는 비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 듯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갑이라고 할 만한 한국전력 직원들 시공사로부터 명절 떡값이나 휴가비 명목으로 해마다 수백만 원씩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게 수사 결과 드러난 것이에요. 대개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을의 위치에 있는 시공사 이 돈 마련하려고 가공의 직원 수십여 명의 급여 명목으로 다달이 1,000만 원, 2천만 원 비자금을 조성했다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만든 돈이 2009년부터 드러난 것만 13억 원이 넘습니다. 숨어있는 돈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 방식 오로지 돈으로 해결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갈등 해결 방식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보여주는 단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비리를 뿌리 뽑으려면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난 지난 7년 동안 대한민국의 부패지수 하늘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청년국가 순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회의 불을 독점하려는 그런 세력들을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서민들 희망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복지논쟁 계속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복지논쟁은요, 결국은 부자들과 그리고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으려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기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1년에 20조, 30조 원 세금이 더 걷힌다면 무상보육 3조 원밖에 안 듭니다. 물론 3조 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만은 대기업이나 재벌들에게 혹은 부동산 부자들에게 감세해 준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2조 원 정도 듭니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고 마치 나라를 망할 것처럼 떠드는 이유는 보수신문들, 우파신문들이 왜 떠들겠습니까? 그들은 부자들과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상 논쟁이 번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은 박근혜 정권도 자기 스스로 대선 국면에서 공약했던 그런 복지 부분적으로도 실현하지 않을 수가 없을 터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끄을 것이라는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싹을 자르기 위해서 그따위 언설들을 늘어놓는 겁니다.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이 박근혜 대통령 복지 논쟁 솔직히 잘하라고 충고하고 나섰습니다. 복지 논쟁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되어온 논란이지만 지금의 양상은 훨씬 심각하다. 전국의 시장과 군수들이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정부의 반기를 들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은 무상 보육을, 보수 시도지사는 무상 급식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전면전이자 진보와 보수가 벼랑 끝 승부를 벌이는 형국이다. 나라 전체가 부글부글 끓다 결국 폭발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방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해결하라고 말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중앙정부도 죽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모두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횡하니 빈 정부 곳간의 형편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집권 세력으로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횡하니 빈 정부의 곳간 형편,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명박 때문입니다. 이명박 그놈 때문입니다. 이명박이 집권해서 사대강, 자원외교 이런 걸 통해서 그야말로 수십조 원을 말아먹었습니다. 아니, 말아먹으면 또 그만큼 벌충을 해야죠. 그러나 부자들에 대한 감세, 종합부동산세의 무력화, 그리고 재벌 감세를 통해서 연간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나라라도 곳간이 빌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와 여당, 그래서 2조 원, 5조 원짜리 자기들이 부자들에게, 재벌들에게 감세해준 수십조 원, 그것도 매년입니다. 10조, 20조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대강, 자원외교 말아먹은 돈, 그야말로 3, 4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우 3조 원, 2조 원 규모인 개우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거기에 비해서 개우라는 얘기입니다. 3조 원, 2조 원이 작은 돈 물론 아니죠. 3조 원, 2조 원 규모인 무상보육, 무상급식 가지고 시비를 붙고 있는 겁니다. 무상보육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라는 거, 이건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덤태기를 무상급식에다 씌우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무상복지에 대한 불편함 감추지 않습니다. 박근혜 공약인 무상보육보다는 진보 진영의 간판인 무상급식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상급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무슨 무상급식입니까?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의무급식입니다. 의무급식. 의무교육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의무교육인지 아세요? 애들 국가에서 써먹으려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강제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의무교육 초등학교 안 보내면요 벌금 내요. 그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학교 공부시키면서 밥값은 네 보고 내라.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밥값도 그러면 나라에서 주자 해가지고 생긴 게 무상급식입니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인 거예요. 진짜 어려운 학생 휴일에 밥 굶고 있다며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면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입니다. 그게 정부 여당 그리고 수구 언론들의 입장입니다. 여권의 주장은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공세의 성격이 짙습니다. 공약 파기 논란을 진보 진영과의 대립으로 몰아가 돌파하려는 그런 의도가 역력해 보입니다.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보는 인식부터가 잘못됐다. 무상보육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저출산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인구와 노동력 감소는 물론 시장 규모까지 줄어든다. 나라의 미래가 없다.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헌법 31조에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무상급식은 책걸상과 같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청와대는 무상보육은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무상급식은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궤변에 가깝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복지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고유의 의무다.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헌법 31조에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급식이 무상으로 된다는 것은 헌법사항에 오히려 법보다 앞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무상보육은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무상급식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궤변에 가깝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인간들은요, 헌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지키는데 당연히 돈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세금을 더 거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는 복지를 위해서 정세가 필요하며 복지를 위한 세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합니다. 국민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들 그리고 재벌들에게 깎아준 세금들부터 먼저 걷으면은 국민들에게 세금 전체적으로 올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정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90%에 달하는 서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거둘까 봐서 급에 똥을 싸고 있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정세를 통한 복지자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세금 걷어서 복지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무슨 정책이냐라고 호언장담했던 일이 있습니다. 진짜 그 입 한 대 좀 펴고 싶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복지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세금 없이 복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와가지고 세금 없이 복지합니까? 진짜 나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스럽지만은 그렇게 정시 없이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큰 소리를 다락까지 쳤는데 이제 와서 번복할 경우에 쏟아질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때문에 그따위 소리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박근혜가 약속한 공짜복지 공약은 이미 거짓말로 판명이 났습니다. 정세의 대안으로 거론됐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탈세를 뿌리 뽑겠다는 약속 이미 실패했습니다. 서로 일부를 충당한다 해도 임기 5년간 복지공약 가계부를 통해 제시한 135조 원에는 턱없이 못 미칩니다. 135조를 조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을 올리는 겁니다. 재벌들에게 감세해줬던 이명박 정권 들어서 지속적으로 낮춰뒀던 재벌 감세. 그 재벌 감세 혜택을 누가 누립니까? 대기업들이 누립니다. 재벌 기업들이 누립니다. 각 재벌 기업들 수십조 수백조 원씩 유보금 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금만 걷어도 1년에 10조 20조 더 걷을 수가 있습니다. 5년이면 무려 50조에서 100조 가까이 됩니다. 부자들 감세 이런 것들만 걷어도 5년간 100조 원 이상 충분히 걷고도 남으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꼼수만 쓰지 말고요. 잘못된 공약부터 사과를 해야 됩니다. 재앙은 다가오고 있는데 정세는 없다는 공허한 구두쇠에만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닙니다. 솔직히 정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바람직한 정세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만 합니다. 서민에게 부담이 큰 담배세나 지방세 인상 같은 꼼수 정세로 적당히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일수록 더 많이 내는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를 먼저 올리는 것이 정세의 정도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이유로 이런 세금의 부담을 많이 낮춰놨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대기업, 재벌은 수십조, 수백조 원씩 유보금을 쌓고 있지만은 온 국민은 가난해진, 그래서 빈부격차만 더욱더 커지고 아무리 경기를 부양하려고 해도 90%에 이르는 서민들이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중산층 붕괴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조세부담률 19%입니다. OECD 평균 25%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조세부담률이 1%포인트만 높아져도 재원 12조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 정도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복지 정세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물길입니다. 복지 문제와 정세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태도를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기에 앞서서 대기업과 재벌들에 대한 감세부터 처리해야만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명분도 생길 겁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예,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안젤라 75님 저번까지 감사드립니다. 서울 동작구의 까무라치노님, 예, 닉네임이 아주 멋있습니다. 까무라치노님 저번까지 감사드리고요. 다비드 한님, 그리고 발리의 꿈님, 샤크님 저번까지 감사드립니다. 발리의 꿈님은 발리에 계신 분 모양이죠. 예, 김선일님 저번까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맹경순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김장체험 행사가 있습니다. 11월 21일, 22일, 예, 그날 아마 토요일이죠. 11월 22일입니다. 김장을 직접 하는 행사고요. 그리고 참가하면 건강 시골 밥상의 진수를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수육, 도토리묵, 시래기국, 구수한 배추국 등인데요. 그리고 무거워서 못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택배로 발송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김장 행사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신청은 010-9523-5400 백마고지 김정일님입니다. 또 있습니다. 상주에서 경북 지역의 모임이 있네요. 상주 문경 여천지역 조합원 역시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고요. 장소는 나성 식육식당 054-531-1559 경상북도 상주시 능림동 368-3번지고요. 문의는 관조님 010-6269-7154로 연락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경북 상주 하면 또 미래입동조합 국민TV 조합원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닙니다. 모여서 서로 우위를 다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 북서부 지역협의회 준비모임 협동조합 지역협의회 강연 있습니다. 11월 15일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오후 3시 시민광장 나루 지하 1층 원경선 홀이고요. 연락처는 뽀빠이 강정희님 010-6597-1145 JJ킴님 010-8231-0828 예, 백마고지 김정일 이사님의 강연도 있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또 있습니다. 서울 남서부 협의회 준비 모임이 있는데요.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7시 반이고요. 미래협동조합 국민 카페 온에어에서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팟빵 생방송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김에 광고까지 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이어트에 효과 있습니다. 저 벌써 한 4kg 줄었더라고요.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생활단식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도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고 프로그램 잘 짜여져 있어서 부작용이 없고 실천하면 바로 효과를 이어진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575이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허인혜라고 고대 학생회장 출신 있죠. 그분이 오해숙 생활단식 또 강북에서 지사를 한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예, 별 이야기 다 해라네요. 광고였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야바이 한겨레신문 칼럼입니다. 도지사의 야바이라고요. 칼럼니스트 박건일 씨가 쓴 칼럼인데요. 홍준표가 왜 어떻게 야바이 짓을 하고 있는지 그대로 폭로합니다. 들어보시죠.
국고가 거덜나고 있는데 지금 무상 파티만 하고 있을 것인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중단을 선언하자 온통 아수라장이다. 소신이야 어쨌든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행정수장이 정책 방향을 갑자기 틀면서 주민의 삶을 흔들어대는 건 이념을 떠나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더구나 2년 전 홍준표 지사는 흡사 복지 전도사였다. 2012년 12월 20일 도지사 취임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무상급식과 노인 틀니 사업 같은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 건전화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2013년 1월 7일 보도자료에선 예산이 부족해도 복지 예산을 감축해서는 안 되고 도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거의 사기꾼에 가까운 변신입니다. 무상급식과 노인 틀니 사업 같은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 건전화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인간이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서 국고가 거덜나고 있는데 지금 무상 파티만 하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더 큰 홍준표 야바이는 무상급식에 대한 홍준표의 주장과 근거들이 마치 사실인 양 유통되면서 복지 논쟁의 전제 또는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거의 저는 사기에 가까운 논리라고 봅니다. 박건일 씨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홍 지사의 논리를 요약하면 복지정책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기보다는 시기상조론에 가깝다라고요. 담세율, 즉 세금 부담률이 북유럽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북유럽 수준으로 무상급식 하자는 것이냐라는 발언이 대표적인 겁니다. 국가 간의 비교 자료에서 조세 부담은 주로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이라는 두 가지 지표로 측정이 됩니다. 조세 부담률은 국내 총생산에서 조세, 즉 국세와 지자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2013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21.4%입니다. 덴마크는 38.2%, 스웨덴은 42.9%, 핀란드는 43.1%입니다. 북유럽 3국 평균이 41.4%이므로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최소한 북유럽 3국 수치의 절반 이상입니다. 3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구라입니다. 3분의 1이라고요? 겨우 절반입니다. 물론 이것도 엉터리긴 합니다만은 조세 부담률보다도 더 중요한 지표가 바로 국민 부담률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 부담뿐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까지 고려해야 실제 국민들의 부담 수준을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의 2012년 국민 부담률은 44.3%, 한국은 26.8%였습니다. 절반보다 훨씬 한국이 높습니다. 즉 조세 부담률로 보든 국민 부담률로 보든 담세율이 북유럽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북유럽 수준으로 무상급식 하자는 것이냐라는 홍준표의 주장은 엉터리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역사적 사실들과 통계 수치들은 홍 지사의 주장을 더 반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웨덴이 복지국가 체제를 완성시켜 나가던 1965년 국민 부담률 33.3%였습니다. 지금 우리 26.8% 큰 차이 안 납니다. 경제 규모는 현재 한국보다 훨씬 스웨덴이 영세했던 시기입니다. 스웨덴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선 때는 1970년대 후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옛날 스웨덴에 비한다면 한국은 지금 당장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도 될 정도로 돈 많은 나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홍준표의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주장,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집으로 무상급식은, 그리고 노인 틀니 예산은 절대로 삭감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국고가 거덜났다 아우성일까? 간단하다. 세금을 엉뚱한데 허비했거나 세금을 충분히 걷지 못했거나 혹은 그 두 가지 사태가 동시에 벌어진 탓이다. 4대강으로 대표되는 광기 어린 토건 사업과 천문학적 혈세를 허공에 뿌린 자원외교 같은 이전 정권에서 지금 정권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삽질에도 불구하고 국고가 풍족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부자 세금 깎아주기 바빴던 정권은 막상 재정 압박이 심각해지니 담뱃값이다 뭐다 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허리띠가 잘릴 지경인 서민들의 골수까지 빨아먹으려 달려든다. 급기야 초등학생 급식비를 깎겠다고 나섰다. 강물 막아놓고 마른 우물 긁는 격이요. 자식 밥값 빼서 아비 도박비 주겠다는 소리다. 도대체 국고가 거덜나고 지방세수가 바닥난 사태의 1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다름 아닌 정권, 여당, 중앙정부가 아닌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아이들 점심값에 분개하는 어느 도지사의 야바위를 보며 참을 수 없이 욕지기가 치미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국고가 거들나고 지방 세수가 바닥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이명박이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명박 때 홍준표 뭐였습니까? 야당이었습니까?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던 인간이 지금 와가지고 무상복지에 나라가 거들난다면서 아이들 점심값에 붕괴하는 이따위 도지사의 야바이를 보면서 분노감이 치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올해 말 내년 초까지가 상당히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합원들도 많이 가입을 해야 되고요. 해야 되지만은 워낙 정치 현실이 야당이 죽을 쓰다 보니까 대한 언론들 누구나 다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전한다고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총선과 다음 대선에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어려운 때는 역시 이미 가입한 조합원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5만 원, 일자 정자,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분이시라면 일자 정자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틈만 나면 제 스스로 정자에 앞장섬으로써 조합원 여러분들의 정자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번 달에 9만 2천자 정자 목표, 지금으로서는 달성하기 쉬운 목표는 아닙니다. 아직 9만 500자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일자씩 정자해 주신다면 이번 달 목표도 달성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거듭드립니다. 예, 게시판 공지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11월 23일 일요일입니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인천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11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고요. 국민TV 인천회비의 총회 후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인천회비의 총회 및 국민TV 인천지역 대의원 선거 개최하는 자리고요. 미디어 토크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12일은 아닌데 11월 23일입니다. 23일 국민TV 인천회비에 총회 후에 미디어 토크 있고요.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인천 지역 조합원들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천뿐만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조합원들 많은 참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얘기 나와가지고요. 유종일 교수가 쓴 이명박 정권의 비리 청산을 위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난 권력형 비리와 범죄에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초래한 손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박창룡 교수라고 있습니다. 관동도 교수죠. 이분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서 4대강 사업에 썼던 22조 원보다도 3배나 되는 65조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낙동강의 썩은 물에서 풍겨오는 악취는 4대강 사업과 MB정권의 상징적인 유산이지만
앞으로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우리의 세금이 올라가고 수요요금이 오를 때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는 비명이 새어나올 겁니다. 4대강 위장 대운하 사업은 이명박 스스로 주도한 것이고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만사행통 이상덕과 그리고 왕차관 박영준은 자원외교라는 미명 아래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고기영 교수의 추정에 따르면 자원외교는 약 56조 원의 부채를 우리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얘기들을 보면 아마도 손실액은 더욱더 불어날 것 같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사업을 떠맡은 공기업들은 부채더미에 올라앉았으며 정권의 낙하산들이 점령한 KT, 포스코, 금융지주회사 등은 각종 부실과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경쟁력 일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나라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실패한 사업에 모두 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그 사업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여러 실패한 사업들에는 권력 실세들이 개입되어 있고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볼 때 비리와 범죄의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의 앞장선 많은 일들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정부의 포상을 받기도 하고 영전도 하면서 희희낙낙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녹조가 생기는 건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는 이명박의 적반하장이 바로 뒤틀린 현실을 상징한 겁니다. 녹조가 생기는 게 수질이 나아졌다는 이명박의 주둥이를 그냥 싸대기를 한 대 올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에 대한 도덕적인 해이는 금전적인 손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국민에게 수십조 원의 손해를 끼친 그 인간이 녹조가 생긴 게 수질이 더 나아졌다고 이따위 망발을 늘어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명박근혜 정권의 도덕적 해이가 어마어마하게 땅에 떨어진 수준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알베르 카뮈의 말이다. 그는 나치 부역자 숙청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친일 부역자에 대한 관용으로 건설되었다. 반민 특유의 좌절로 이 땅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항상 살아있는 권력에 붙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언하는 이가 총리로 지명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유정일 교수의 지적처럼 반민 특유의 좌절이야말로 이 땅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항상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서 친일을 하던 나라를 팔아먹던 그게 출세하는 길이라는 역사적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빚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따위 개수를 하는 인간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4대강 사업조사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꾸려지는 것을 보고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응징하고 청사하려는 생각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유정일 교수 지적합니다. 어쩌면은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이 자행했던 그 부정선거의 결과로 당선됐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에게 빚을 지고 있고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을 응징할 수 없었다는 것이 더 정답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억투쟁으로서 청산투쟁의 초성을 놓고자 좋은 나라는 NBA 비영 시리즈를 이거는 유정일 교수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빼버리고 다행히 국민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이명박 정권의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당이 책임지고 국정조사 관찰해내야 합니다. 거듭된 선거 참패와 세월호법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기회주의 등으로 야당은 전제의 이유도 국민의 신뢰도 상실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야당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TV 뉴스K를 통해 1인 시위를 벌이세요. 뉴스K 방송 중 국민TV 스튜디오 시창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실 의향이 있는 조합원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TV 대표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성함, 연락처,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세요. 지방에 거주해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리 1인 시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맥클레이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희망효수님과 수수꽃다리님 정자에 동참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은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정자에 동참해 주시고요.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힘드신 분들은 한방 후원이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받습니다. 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종편 채널에게 후보자 연설과 선거 광고 방송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합니다. 이거 절대로 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지상파와 보도 전문 채널만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 정견 등의 선거 광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종편에까지 허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편파방송의 대명사인 종편,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혜를 입었던 정치세력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이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선거법까지 고쳐서 종편에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시도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됩니다. 오늘 자대비평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정자동참 부탁드립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